안녕하세요. 신경실입니다. 지금부터 파이썬의 수많은 라이브러리 중 머신러닝,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과 실전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이터 연산을 위한 파이썬 numpy 마스터 클래스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얘가 바로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커리큘럼인 All About AI의 커리큘럼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왼쪽 부분은 수학이고 오른쪽 부분은 여기 부분은 일단 파이썬 프로그래밍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짜잘하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그 다음에 이 가상환경과 아나콘다,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 매트플로립 마스터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관련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유로움, 자, 자유로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 강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분야의 진짜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강의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포함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강의를 진행할 때 수강생분들이 이 분야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 이 사용되는 수학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하면은 알고리즘, 특정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수학식으로 어쨌든 얘네들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현할 때, 사실 두 번째가 구현의 관점인데,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걸 그대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기초대 수학부터 쭉 예를 들어서 여기 미분,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 첫 번째 강의, 그 다음에 컴비너토릭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연구실이나 실제 실무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자, 이 개념을 배웠으니까 직접 한번 구현해 보세요 라고 과제를 내줄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내줄 때도 여러분들 구현 실력이 좀 부족하면은 여기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랑,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참고를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아,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머신러닝, 딥러닝의 인사이트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마냥 어렵고 저게 뭔 소리야 라는 거부감이 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분야는 스스로 구현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개념 자체로는 여러분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 구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기본적인 레벨에서는 이 개념 자체, 수학을 이용한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념은 되게 재밌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와,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현해보고 이 코드에서 조금 더 개선시키는 걸 도입해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서 걸림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분야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겪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 그 인사이트를 느끼면서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오리엔테이션에는 크게 이런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다 보니까 넘파이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왜 우리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넘파이가 중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강의에서 어떤 API 또는 함수, 클래스들을 배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강의 제가 되게 정성 들여서 많이 준비를 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프랙티컬 프랙티스,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백과사전식으로 이 API들을 배우는 것보다 얘네들이 실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어떤 연산을 구현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프랙티컬 프랙티스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넘파이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어떤 것들을 구현할 때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여러분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뭐 가공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말고 기본적인 레벨에서 머신러닝을 배우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첫 번째 특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학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동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 단순히 박수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앞으로 모든 강의가 그럴 거예요. 실제 구현해보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 또는 우리가 직접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 또는 개선점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측정할 필요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능 지표가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텍스트북을 이용해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웠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다 구현을 해보고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여기서 제대로 개선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알고리즘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특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반복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배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서 배웠었던 알고리즘 수학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걸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성능 지표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연산을 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얘를 다시 구현하고 퍼포먼스를 측정해보고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하고요. 중간 과정들을 뽑아보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정 데이터에 대한 연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연산 과정이 중요한데 이 연산 과정을 가장 잘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numpy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이름 자체가 벌써 Numerical Python의 약자예요. 보시면은 Fundamental Package, 그래서 기본적인 건데 Scientific Computing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 물론 뭐 사이클런이나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사실 배우는 입장에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직접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들을 뽑아본다든지 성능 지표를 측정할 때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인데 그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 연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넘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벡터라든지 행렬 그리고 고차원 텐서, 고차 텐서들의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사이에 덧셈, 뺄셈 아니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한다든지 두 벡터 사이의 앵글을 구한다든지 끼인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행렬의 덧셈, 뺄셈 아니면 디터미넌트, 인버스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벡터랑 행렬 사이에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게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차 텐서 이런 것들로 데이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특정 연산을 구현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umPy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NDArray라는 오브젝트를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랬을 때 이 NDArray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벡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3차, 4차 텐서와 같은 고차 텐서들의 연산을 지원하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numPy는 이런 벡터, 행렬, 그리고 고차 텐서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 이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머신러닝,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numP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배워놓으면 모든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우는 입장에서 항상 끼고 살 라이브러리가 바로 numP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numPy 외에 파이썬 세상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3대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numPy랑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팬더스, 그 다음에 매트플로립 이렇게 3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을 때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 3대장을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견 없이 numPy, 팬더스, 매트플로립이 근간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강의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numPy 마스터 클래스를 다루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팬더스라든지 매트플로립 마스터 클래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numPy랑 매트플로립 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팬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numPy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금방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입장에서 얘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numPy랑 매트플로립 마스터 클래스를 천천히 한번 다뤄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umPy 그 다음에 매트플로립 이런 친구들을 잘 다져놓으면은 기본기를 엄청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면서 인사이트를 즐겨가면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numPy 마스터 클래스 그 다음에는 매트플로립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로립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numPy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umPy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이 벡터나 행렬 그 다음에 고차 텐서들의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연산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먼저 배워보고요. 강의 중에서 얘도 잠깐씩 써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담당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배우고 여러분들이 얘 제대로 배워놓으면 기본기가 튼튼히 다져져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확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numPy가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전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커리큘럼 맵에서는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레벨 1, 2, 3, 4를 통해서 기본적인 파이썬의 문법을 익혔다면 실제 데이터 연산에 사용되는 첫 번째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numPy가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numPy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numPy가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 방향을 설정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지금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넘파이 외에 대표적으로 이 팬더스, 매트플로립,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오픈CV, 사이클런, 사이파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라이브러리들의 중심에 바로 이 넘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다룰 때도 이 넘파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을 조금씩 점령을 할 때 이 넘파이가 바로 톡톡히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강의 중에서 제가 이 클래스를 다룰 때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객체, 오브젝트 또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던 이 ND 어레이라는 객체를 제공을 해주는데 얘는 이름 자체가 n 디멘셔널 어레이를 줄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벡터는 1차 텐서, 그 다음에 행렬은 2차 텐서, 그 다음에 그 고차 텐서들을 전부 다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ND 어레이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아니면 딕셔너리, 그 다음에 뭐 함수 이런 것들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객체, 데이터 스트럭처보다 지금부터는 ND 어레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넘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트플로립부터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는 이 매트플로립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이 시각화할 데이터를 ND 어레이로 넘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리스트나 튜플 이렇게도 하지만 ND 어레이로 입력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연산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매트플로립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이 ND 어레이를 그대로 시각화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더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데이터 어떤 표 데이터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컬럼 데이터, 두 번째 컬럼 데이터 쭉 가서 마지막 컬럼에 대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팬더스에 얘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 또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러주는데 얘는 이름이 딕셔너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봐요. 딕셔너리의 첫 번째 얘 이름이 키, 예를 들어서 age라든지 나이 또는 name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벡터 객체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키가 바로 스트링 그리고 밸류가 ND 어레이인 객체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딕셔너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age 또는 name 이런 키들을 쭉쭉 가지고 있고 밸류가 바로 벡터인 ND 어레이인 딕셔너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넘파이의 ND 어레이 사용법을 잘 알면은 이 팬더스의 데이터 프레임 또는 시리즈 객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학습시킬 때 이 사이킬런 또는 사이파이에서 제공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어떤 모델을 이런 식으로 이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에 바로 ND 어레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ND 어레이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즉 얘는 이 사이킬런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 자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때 입출력이 바로 넘파이에서 제공해주는 ND 어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파이도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이 ND 어레이를 가지고 우리 넘파이에서 제공해주는 이 객체를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CV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의 약자로서 CV 이렇게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얘는 컴퓨터 비전 테크닉 또는 알고리즘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비전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들을 제공해주는데 입출력이 바로 ND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킬런이든 사이파이든 오픈CV든 얘네를 사용하는 이유는 머신러닝 모델 또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쓸 텐데 입출력이 전부 다 ND 어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넘파이의 ND 어레이를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 다시 말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다 보면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이름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제가 고차 텐서를 다룬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에서도 이 텐서의 객체를 제공해주고 파이토치에서도 텐서라는 객체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름을 보면 얘가 뭐라고 했었죠? 고차 텐서를 지원해주는 이 엔디어레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넘파이에서 배우게 될 텐데 걔를 배워놓으면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텐서 객체의 사용법을 똑같이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매트랩이라고도 부르는 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얘도 영향을 미치고 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근본 소프트웨어를 따왔기 때문에 얘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른 데서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만든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바로 GPU를 이용해서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얘네들의 사용법, 넘파이의 사용법을 그대로 따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파이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냐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 있는 텐서 객체는 그냥 엔디어레이, 넘파이의 엔디어레이에다가 GPU 기능을 얹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넘파이를 배워놓으시면 이런 친구들을 배우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팬더스, 매트플로립, 사이킬럼, 사이파이 또는 오픈CV 그리고 프레임워크들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심에 바로 넘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냥 넘파이 하나 제대로 배워놓으면 든든한 국밥 같은 라이브러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넘파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의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엔디어레이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연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 연산 또는 논리 연산들, 그 다음에 수학 연산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텐서, 엔디어레이를 모양을 바꾸는 과정들, 그리고 차원 또는 축을 바꾸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API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해 보면 랜덤 데이터 또는 랜덤한 상황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랜덤 모듈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치를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소팅, 서칭, 카운팅이라고 부르는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렬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 엔디어리를 합치고 쪼개는 과정, 그 다음에 원소를 반복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벡터랑 행렬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IO, 저장하고 불러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되게 많은 API들의 사용법을 다루게 될 텐데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리는 이 친구들 전부 다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본기를 차라리 튼튼하게 만드는 강의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넘파이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를 설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API들 말고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넘파이의 엔디어레이의 코어 테크닉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챕터 1, 그 다음에 챕터 5, 7, 8, 9, 그 다음에 마지막 20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엔디어레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테크닉, 그 다음에 인덱싱이랑 그 다음에 슬라이싱, 그 다음에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챕터들은 우리 넘파이에서 제공해주는 API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다룬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엔디어레이의 특징, 그 다음에 앞으로 연산에서 사용되는 인덱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조금 더 근본적인 엔디어레이 사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넘파이 강의를 볼 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PI들만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전에서 사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데서 잘 다루지 않는, 설명해 주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API 196개 정도를 다룰 거고요. 600개 이상의 연습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친구들 제가 실전 연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 위에서 바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하게 될 텐데 모두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 가셔서 앞으로 이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톡톡히 그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API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 연습들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테일러 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딥러닝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사용할 건데 이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든지 시그모이드 이런 함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연산하고 시각화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메리컬 파이썬의 이름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우리가 컬러 이미지라든지 흑백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D 어레이의 원소별 연산이라든지 슬라이싱 또는 API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이미지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소벨 필터링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엣지 디텍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반이 돼서 앞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다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제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만들 때 이 코드를 거의 그대로 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때 기본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버리지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가장 맨 뒤에 다루는 벡토라이제이션 테크닉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실제로 넘파이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포문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의 취지에 맞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산 타입 중 하나를 제가 풀리 커넥티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상당히 몇백 배 이상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넘파이 마스터 클래스의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 여러분들 스스로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이 데이터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넘파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기를 튼튼히 다질 때 이 친구를 제대로 배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튼튼히 다진다. 이것만 잘 끝내면 앞으로 재밌는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간인 넘파이의 소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었다면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